새벽 5시 국제시장 골목에 비가 실핏줄처럼 내렸다. 나는 연옥방앗간 셔터를 반쯤 올리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42년째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쌀을 씻고 반죽을 준비하는 게 내 일상이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뭔가 달랐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냄새가 이상했다. 소독약 냄새, 병원에서나 맡을 법한 그런 차가운 냄새였다. 밤새 가게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어디서 나는 냄새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코끝을 찌르는 그 냄새를 쫓아 가게 안쪽으로 걸어갔다. 카운터 위 유리장 안에 보관해둔 인감도장 통이 비어 있었다. 심장이 쿵 떨어졌다. 그 통 안에는 내 이름이 새겨진 도장과 함께 가게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들어 있었다. 누가 가져간 거지? 도둑이 들었나? 하지만 현금함은 그대로 있었고 다른 물건들도 제자리에 있었다. 그때 사장님 하는 목소리와 함께 옆방 월세를 사는 강태림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26살의 응급구조사인 그녀는 밤늦게 들어와도 아침이면 일찍 나가는 성실한 세입자였다. 오늘따라 얼굴이 창백했다. 연옥 사장님, 혹시 어젯밤에 가게에 누가 왔었나요? 왜 그래? 제가 새벽에 응급 출동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봤거든요. 방앗간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CCTV를 확인해 봤는데 태림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방앗간 입구를 찍은 보안 카메라 영상이었다. 시간은 새벽 2시 반. 화면 속에는 검정 우산을 쓴 두 사람이 나타났다. 하나는 여자, 하나는 남자. 여자가 열쇠로 문을 여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 여자. 며느리 서희 아니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화면을 자세히 보니 분명 서희였다. 그런데 옆에 있는 남자는 누구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낯선 남자였다. 둘 다 비닐장갑을 끼고 있었다. 영상은 계속됐다. 서희와 낯선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니 카운터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희가 유리장을 열고 뭔가를 꺼내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가방에 넣는 모습까지. 내 인감도장이었다. 이게 언제 영상이야? 어젯밤 2시 반쯤이요. 사장님이 집에 들어가신 후 1시간 만에 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카운터 위 도마를 움켜쥐었다. 손에 힘이 들어가자 나무결이 거칠게 느껴졌다. 서희가 우리 집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아들 도윤과 결혼한 지 3년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렇게 몰래 들어와서 내 도장을 가져간다는 건 혹시 더 있어? 태림이 화면을 넘겼다. 서희가 가방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는 장면이 나왔다. A4 용지 여러 장으로 된 서류 같았다. 그녀는 그 서류를 카운터 위에 펼쳐놓고 뭔가를 확인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저 서류가 뭘까요? 모르겠어. 내가 본 적 없는 건데. 하지만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서희가 최근에 자주 물어본 것들이 떠올랐다. 어머님, 혹시 가게 상표 등록하셨나요? 사업자 등록증 원본은 어디에 두세요? 만약에 어머님이 몸이 안 좋아지시면 누가 가게를 관리하죠? 그때는 며느리가 가게 일에 관심을 가져서 고마웠다. 아들 도윤이 부두 일을 그만두고 배달 라이더로 전업한 후 집안 경제가 어려워진 걸 걱정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이상했다. 영상 속 서희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고 낯선 남자와 뭔가 대화를 나눴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그리고 둘은 조용히 가게를 나갔다. 사장님, 이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태림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며느리인데. 도둑으로 신고할 수는 없지. 하지만 허락 없이 가져간 건 같은데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서희였다. 이 시간에 전화라니.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되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더 밝고 더 자신만만했다. 마치 뭔가 큰일을 해낸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점심때 방앗간으로 갈게요. 통화가 끊어지자 태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사장님, 뭔가 이상해요. 어젯밤에 몰래 도장 가져간 사람이 오늘 당당하게 찾아온다니.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서희가 내 도장으로 무엇을 하려는 걸까? 그리고 그 낯선 남자는 누구였을까? 바닥에 떨어진 빗물을 닦으면서 나는 중얼거렸다. 도장 없으면 주인이 아니지. 그 순간 문득 서희가 지난주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 어머님, 요즘 사기 사건이 많다던데 조심하세요. 특히 도장 관리. 그때는 며느리의 걱정으로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경고 같았다. 점심때까지 기다리면서 나는 계속 영상을 들여다봤다. 서희가 가방에서 꺼낸 서류, 그리고 마지막에 내 이름이 찍힌 것 같은 종이.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오늘 서희가 가져올 그 중요한 얘기는 분명 그 서류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점심 무렵 방앗간 문 앞에 검정색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다. 서희였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은 화장을 진하게 했고 손에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가방은 어젯밤 CCTV에서 본 바로 그것이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미소를 앞세운 그녀의 표정이 묘하게 밝았다. 뭔가 큰일을 성취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나는 손님들에게 떡을 포장해주던 손을 멈추고 서희를 바라봤다. 들어와. 가게 안쪽으로 들어온 서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의자에 앉았다. 그녀가 앉은 자리는 어젯밤 CCTV에서 낯선 남자가 서 있던 바로 그 위치였다. 우연일까 아니면 의도적일까?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서희가 서류 가방을 열더니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A4 용지로 된 정식 계약서 같았다. 표지에는 성년 후견인 지정 및 재산관리 위임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뭐야?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요즘 혼자 가게 관리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세요. 이젠 제가 대신 처리할게요. 편해지실 거예요. 서희는 계약서를 펼쳐 보였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빼곡하게 적힌 글자들이 칼날처럼 날카로워 보였다. 질권 설정, 브랜드 상표 출원 대리권, 금융기관 업무 대행, 부동산 처분 권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용어들이 가득했다. 이게 다 무슨 뜻이야? 간단해요. 어머님이 나이가 드시면서 복잡한 일들 처리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어머님을 대신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때 뒤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아들 도윤이었다. 언제 온 건지 모르게 입구 근처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평소 당당하던 그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도윤아, 언제 왔어? 방금요, 엄마. 도윤은 부두 일을 그만두고 배달 라이더로 전업한 후 말수가 현저히 줄었다. 예전에는 가게 일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요즘은 묻는 말에만 대답할 뿐이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도윤 씨도 동의했어요. 어머님 혼자 모든 걸 감당하시기엔 너무 힘드시다고. 서희의 말에 도윤은 더욱 고개를 숙였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아들아, 정말 내가 그랬어? 엄마. 서희 말이 맞아요. 엄마 혼자 가게 운영하시고 세금 처리하시고 각종 서류 관리까지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평소와 다른 톤이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강요받아서 하는 말 같았다. 나는 떡매를 카운터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불편해도 내 이름은 내가 찍는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가족끼리 뭘 그렇게 해? 가족이라고 해서 내 도장을 마음대로 가져가도 되는 거야? 서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CCTV 일을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어젯밤 새벽 2시 반에 누구랑 같이 왔더라? 서희가 가방 끈을 꽉 움켜쥐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그거요. 급한 서류가 있어서 미리 준비해 둔 거예요. 어차피 오늘 말씀드릴 예정이었는데, 그럼 그 남자는 누구야? 변호사요. 계약서 작성을 도와준. 거짓말이었다. 진짜 변호사라면 새벽에 몰래 와서 일할 이유가 없었다. 게다가 비닐장갑을 끼고 있던 것도 이상했다. 서희야, 편해지란 말 보통 누가 편해지더라? 내 질문에 서희의 미소가 조금씩 사라졌다. 당연히 어머님이죠. 정말? 네, 정말요. 앞으로 복잡한 일들은 모두 제가 처리할 테니까. 어머님은 그냥 떡만 만드시면 돼요. 그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그냥 떡만 만들라는 말의 의미. 나한테서 가게의 모든 권한을 빼앗고 단순히 일꾼으로만 부리겠다는 뜻 아닐까? 계약서 좀 자세히 봐도 될까? 물론이죠. 나는 안경을 꺼내 계약서를 찬찬히 읽어보기 시작했다. 어려운 법률 용어들 사이사이에 섬뜩한 조항들이 숨어 있었다.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모든 재산 관리권을 위임하며 부동산, 동산, 지적 재산권에 대한 처분 권한을 포함하여 위임의 철회는 위임인의 판단 능력 상실 등의 경우 제한될 수 있으며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판단 능력을 잃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다는 뜻이야. 어머님, 그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거예요. 만약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시거나 하면 나 멀쩡해. 지금은 그러시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서희의 목소리에 묘한 확신이 섞여 있었다. 마치 내가 곧 판단 능력을 잃을 것이라고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서희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요즘 사기당하는 어르신들이 많다잖아요. 내가 나를 사기꾼으로부터 지켜줄 생각은 안 하고 며느리한테 맡기겠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도윤의 말이 흐려졌다. 그의 눈빛이 계속 서희 쪽을 향했다. 뭔가 그녀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것 같았다. 오후 2시가 되자 서희가 시계를 보며 일어났다. 어머님,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계약서는 두고 가니까 천천히 읽어보세요. 내일까지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내일까지?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급한 일? 내 재산을 가로채는 게 그렇게 급한 일인가? 서희가 나가고 나서 도윤에게 물었다. 아들아, 정말 내가 이 계약에 동의한 거야? 엄마, 솔직히 말해. 도윤이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사에서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 신용으로는 안 되고 엄마 재산을 담보로 하면 된다고. 뭐?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이번만 넘기면 정말 잘 살 수 있어요. 그제야 모든 게 보였다. 서희의 진짜 목적, 도윤을 끌어들인 이유, 그리고 성년후견인 계약서의 진짜 의미. 저녁이 되어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에 나는 구청에 들렀다. 민원실에서 내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보았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주소 이전 신청 2024년 1월 15일 접수. 신청인 박연옥 대리인 최서희. 어제가 1월 15일이었다. 서희가 어젯밤에 가져간 내 인감으로 벌써 주소 이전 신청을 해둔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이사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무서웠다. 이제야 서희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했다. 성년후견인이 되어 내 재산을 관리하고
주소를 이전시켜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낸 다음 방앗간을 완전히 차지하려는 것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도윤에게 다시 물었다. 내가 찍었니? 내 도장을? 도윤의 입술이 떨렸다. 한참 동안의 침묵 끝에 그가 말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서희가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그 순간 떡방앗간에서 나던 쌀 씻는 물소리가 빗소리처럼 텅 비어 들렸다. 42년간 지켜온 내 터전이 하루아침에 남의 손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구청으로 향했다. 어젯밤 본 주소 이전 신청서가 악몽이길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현실은 더 참혹했다. 민원실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툭 던지듯 말했다. 박연옥 씨 맞으시죠? 어제 주소 이전 접수하셨네요. 신청자는 대리인으로 접수했고요. 대리인이 누구죠? 최서희 씨요. 성년 후견인 자격으로 신청하셨어요. 가슴이 내려앉았다. 성년 후견인? 나는 아직 그 계약서에 도장도 찍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지? 성년 후견인 지정은 언제 됐나요? 직원이 다른 화면을 띄우며 말했다. 작년 12월 28일에 신청해서 이번 달 초에 승인됐네요. 보호자 신청이라 빠르게 처리된 것 같아요. 작년 12월? 그때는 서희가 어머님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라며 병원에 가자고 했던 시기였다. 나는 멀쩡하다고 거부했는데 설마. 혹시 의료진 단서도 함께 제출됐나요? 네, 인지능력 저하 소견서가 있네요. 순양병원에서 발급받으신 것 같아요. 순양병원. 서희가 건강검진차 가보자고 했던 그 병원이었다. 그날 나는 간단한 검사만 받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서희가 따로 의사와 뭔가 상의를 했었나 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 서랍에 도장 케이스가 비어 있었던 아침이 번개처럼 겹쳤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 서희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나를 무능력자로 만들 준비를 해왔던 것이다. 방앗간에 도착하니 태림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뭔데? 서희 씨 SNS 계정 말이에요. 어제까지 쇼핑 라이브 협찬 글들이 잔뜩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다 삭제되어 있어요. 대신 이상한 글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태림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다. 서희의 인스타그램이었다. 최근 게시물들이 모두 바뀌어 있었다. 요즘 코인 투자로 큰돈 잃어서 힘들어요. 유유. 빚 때문에 잠도 못 자네요. 시댁 도움이 절실해요. 가족이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하지만 태림이 캡처해둔 삭제된 글들은 전혀 달랐다. 이번 달 협찬료만 800만 원. 대박. 명품 가방 또 샀어요. 돈 버는 재미 쏠쏠. 곧 큰 프로젝트 시작. 기대해 주세요. 이게 뭐지? 거짓 증거 만들기예요.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기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려는 거죠. 태림의 분석이 맞았다. 서희는 이미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해 두고 있었던 것이다. 저녁 무렵 도윤이 집에 돌아왔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것 같았다. 아들아 앉아. 엄마, 솔직히 말해. 뭔 일이야? 도윤이 한참 동안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배달 회사에서 보증인이 있으면 새로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전기차 대여 사업인데 성공하면 월 500만 원 이상 벌 수 있대요. 그래서 근데 보증금이 5천만 원 필요하고 내 신용으로는 대출이 안 돼요. 그래서 서희가 엄마 재산을 담보로 하면 된다고. 너희가 내 재산으로 사업하겠다는 거야? 아니에요. 보증만이에요. 사업이 잘 되면 바로 갚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도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오히려 불안과 절망이 묻어났다.
내가 정말 그 사업을 믿고 하는 거야? 아니면 서희가 시켜서 하는 거야? 도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이대로 가면 우리 가족 다 망해요. 서희 말로는 배달 일도 곧 인공지능이 대체할 거래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그 순간 깨달았다. 도윤도 서희의 피해자였다는 걸. 그녀는 내 아들의 불안감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족 전체를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다. 밤 10시쯤 서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계약서 읽어보셨어요? 읽었어. 어떠세요? 어머님한테도 우리한테도 좋은 일이잖아요. 나는 침착하게 물었다. 서희야, 내가 정말로 우리 가족 생각해서 하는 거야? 당연하죠.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인걸요. 그럼 왜 거짓말을 해? 네. 성년 후견인 신청, 주소 이전 접수, SNS 조작. 이런 게 가족 사랑이야? 전화 너머로 서희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어머님이 뭘 아신다고. 내가 늙었다고 바보는 아니야. 어머님, 저는 정말로 내 이름으로 너희 빚을 안는다. 그거 사랑이냐 사기냐? 그 순간 서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어머님, 이미 법적으로 모든 절차는 끝났어요. 어머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가 어머님의 법정 대리인이에요. 뭐라고? 그리고 어머님이 혼자 사시기엔 위험하다는 의사 소견도 있고요. 조만간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할 것 같아요. 안전한 곳? 요양원을 말하는 건가? 너 지금 어머님, 내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순순히 협조하시면 모두에게 좋은 일이에요. 통화가 끊어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때 옆집에서 태림이 뛰어나왔다. 사장님, 지금 서희랑 통화하셨죠? 어떻게 알았어? 바디캠의 소리가 녹음됐어요. 제가 구급차에서 쓰는 바디캠 말이에요. 방금 전 낯선 남자 목소리도 함께 들렸어요. 태림이 바디캠 녹음을 재생했다. 서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어머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가 어머님의 법정 대리인이에요. 그리고 배경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위임 해제 못하실 텐데요. 이미 진행됐습니다. 어젯밤 CCTV에서 본 그 남자의 목소리였다. 서희는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떡방앗간의 쌀 씻는 물소리가 빗소리처럼 텅 비어 들렸다. 42년간 지켜온 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새벽 6시 태림이 바디캠을 들고 내 방으로 뛰어왔다. 밤새 잠 못 이룬 내게는 그녀가 천사처럼 보였다. 사장님 더 있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태림은 구급차에서 쓰는 바디캠을 늘 지니고 다녔다.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의 행동을 기록하고 때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작은 기계가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것 같았다. 일주일 전 녹화된 영상이에요. 태림이 바디캠 화면을 보여주었다. 1월 8일 저녁, 내가 일찍 집에 들어간 날이었다. 영상 속에는 서희가 방앗간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낯선 남자가 함께 있었다. 이 사람들 벌써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화면이 계속되자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다. 서희가 휴대폰으로 내 인감 도장을 촬영하고 그 남자가 뭔가 측정 도구로 도장의 크기를 재고 있었다. 도장을 복제하려는 작업이었다. 저 남자 얼굴 선명하게 나왔어요. 전문가 같던데요. 전문가. 네, 인감 위조 전문가 말이에요. 요즘 이런 사기가 많대요. 고령자들을 타깃으로 해서.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서희는 혼자 계획한 게 아니라 전문적인 사기 조직과 손을 잡았던 것이다. 태림아,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당연히 경찰서 가야죠. 하지만 그 전에 태림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제가 아는 변호사 선생님께 먼저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런 사건 전문이세요. 정말? 네, 조연석 변호사님이에요. 제가 응급실에서 만난 분인데 고령자 권익보호 쪽으로 유명하세요. 1시간 후 우리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조연석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이었다. 바디캠 영상과 각종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본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 자체가 허위 서류로 이뤄졌고 인감 위조까지 계획한 정황이 뚜렷해요. 그럼 막을 수 있어요? 위임은 해제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나 상표, 질권 설정이 엮이면 시간 싸움이 될 수 있어요. 조연석 변호사가 내 서류들을 살펴보다가 질문했다. 사장님, 혹시 상표권은 아직 본인 명의죠? 상표권? 연옥방앗간이라는 상호 말이에요. 요즘은 가게 이름도 상표 등록을 해야 보호받을 수 있거든요. 나는 오래전 일이 떠올랐다. 10년 전쯤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이름으로 가게를 내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였다. 그때 시장 상인회 회장이었던 김 사장이 조언해 준 게 있었다. 잠깐만요. 나는 가방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그 안에는 중요한 서류들의 사본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이거요. 나는 상표 등록증을 꺼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개인 명의가 아니었다. 이게 뭐죠? 공동체 명의 신탁? 조연석의 눈이 반짝였다. 10년 전에 시장 상인회에서 권유해서 했어요. 개인 명의보다는 공동체 명의로 해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대단하십니다. 이건 사정 양도가 불가능해요. 질권 설정도 할 수 없고요. 무슨 뜻이에요? 서희 씨가 아무리 성년 후견인이 되어도 이 상표권은 건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공동체 신탁은 개인의 의사만으로는 처분할 수 없거든요. 태림이 신나서 말했다. 그럼 가게는 안전한 거네요?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은 여전히 위험해요. 지금 당장 대응해야 합니다. 조연석 변호사가 계획을 설명했다. 먼저 성년 후견인 지정 취소 신청을 하고 동시에 사기죄로 고발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다. 가능하면 서희 씨의 추가 자백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자백요? 지금까지는 정황 증거들이에요. 하지만 본인이 직접 인정하는 말이 녹음되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태림이 바디캠을 흔들며 말했다. 그거라면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이걸로 몰래 녹음하면 돼요. 위험하지 않을까? 사장님,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서희 씨가 확신에 차 있을 때 실수를 유도해야 합니다. 조연석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보통 이런 사기꾼들은 성공이 눈앞에 보이면 자만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내가 서희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서에 동의하는 척하면서 대화 과정에서 그녀의 진짜 의도를 말하게 유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조연석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미 서희 씨는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성년 후견인 지정도 됐고 의료진단서도 있고 만약 우리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장님이 정말로 요양원에 가시게 될 수도 있어요. 무서웠다. 하지만 지금 포기하면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 같았다. 해보겠어요. 그때 태림이 내 어깨를 꽉 잡으며 말했다. 사장님, 저도 함께 해요. 혼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후에 조연석 변호사가 추가 서류를 가져왔다. 긴급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만약 서희 씨가 강제로 뭔가 진행하려 하면 즉시 법원에 제출하세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내게는 가장 큰 희망이 되었다. 사장님, 숨겨둔 건 도장보다 권리 구조였군요. 공동체 신탁 덕분에 완전히 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녁 무렵 서희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님, 내일 오후에 최종 계약 진행합니다. 준비해 주세요. 마침내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태림의 바디캠과 조연석의 법적 지식, 그리고 10년 전 우연히 만들어둔 공동체 신탁이라는 방패막이가 있었다. 그날 밤 태림이 말했다. 사장님, 서희가 라이브 방송에서 브랜드 새 주인을 예고했어요. 아마 내일이 마지막 기회일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은 42년간 지켜온 내 인생을 지키는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오후 1시, 서희의 라이브 방송이 끝나자마자 나는 전화를 걸었다. 서희야, 나야. 어머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희의 목소리가 한껏 밝았다.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의 여유였다. 계약서 얘기. 다시 생각해봤는데 몸이 안 좋아서 혼자 관리하기 힘들어. 서류에 도장 찍을게. 어머님, 정말요? 현명한 선택이세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하자. 잠깐의 침묵 후 서희가 대답했다. 좋아요. 3시에 갈게요. 오후 2시 30분. 나는 방앗간에서 떡 반죽을 준비했다. 태림이 천장에 피놀 카메라를 숨기며 말했다. 사장님,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3시 정각. 서희가 키 큰 남자와 함께 왔다. CCTV에서 봤던 그 남자였다. 어머님, 이분은 김정민 변호사님이에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웠다. 서희가 두꺼운 계약서를 꺼내며 말했다. 이젠 제가 대신 처리할게요. 편해지실 거예요. 나는 떡매를 놓으며 물었다. 서희야, 이런 일 처음 해보는 거지? 김 변호사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김 선생님은 이런 일을 자주 하세요? 김정민이 어색하게 웃었다. 고령자 재산관리 쪽으로는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도 도와주신 적이? 서희가 그를 제지했다. 어머님, 우리 일만 집중해요. 나는 계속했다. 서희야, 솔직히 말해줘.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야? 코인 투자로 5억 원을 잃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거짓말이었다. 태림이 보여준 삭제된 SNS 게시물들을 보면 서희는 오히려 돈을 많이 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집 재산을 노린 거야? 그냥 보증만. 보증? 5억짜리 보증을? 김정민이 끼어들었다.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정당한 절차예요. 정당한 절차라면 왜 새벽에 몰래 와서 내 도장을 가져갔어? 서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어머님이 이해를 못 하실까봐. 나는 떡매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이해를 못한다고? 42년 동안 이 가게 꾸려온 내가. 어머님, 진정하세요. 김정민이 서희에게 철수하라는 눈짓을 보냈다.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잘못한 거지. 내 이름으로 성년 후견인 신청하고 주소 이전시키고 인감까지 위조하려 했으면서. 인감 위조요. 김정민이 깜짝 놀라며 서희를 쳐다봤다. 서희가 벌떡 일어났다. 어머님, 우리 그냥 갈게요. 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너희가 성공하면 나는 어디로 가게 되는 거야? 어머님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으로. 요양원 말하는 거지? 침묵이 답이었다. 아무 냄새 없는 계약은 없다더라. 너희 계약에서 나는 사기 냄새가 나. 그때 서희가 폭발했다. 어머님, 이미 모든 건 끝났어요. 법적으로 제가 어머님의 모든 걸 관리하게 되어 있다고요. 오늘은 내가 편해지는 날이 아니다. 서희가 들고 온 하얀 파일에서 뭔가가 떨어졌다. 그것은 위조된 내 인감의 사본이었다. 떨어진 위조 인감을 본 순간 방앗간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희는 당황해서 주우려 했지만 내가 먼저 발로 밟았다. 이게 뭐지? 내 도장인데 왜 종이에 인쇄되어 있어? 김정민이 서희에게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계획에 없던 실수였다. 그건 연습용이에요. 연습용? 나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진짜보다 약간 더 진하고 테두리가 미세하게 달랐다. 김정민이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요즘은 전자문서 시대라 미리 스캔을. 전자문서로 성년 후견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김정민의 표정이 굳어졌다. 조연석에게 배운 지식이었다. 그건 불가능하죠. 성년 후견인 신청은 반드시 원본 인감이 필요한데. 서희가 계약서를 다시 펼쳤다. 상표권과 레시피 공유, 매출 담보 질권 설정.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여기 이상한데? 대리권 범위가 다르네. 이건 포괄위임이야. 조연석이 미리 표시해둔 위법 조항이었다. 성년 후견인도 이런 권한은 없어. 법원 허가 없이는 부동산 처분도 못하는데. 김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때 도윤이 들어왔다. 배달을 마치고 온 것 같았다. 엄마, 무슨 일이야? 도윤아 와서 이것 좀 봐. 나는 위조 인감을 보여줬다. 내 아내가 만든 내 가짜 도장이야. 도윤의 눈이 커졌다. 서희야, 이게 정말이야? 방법이 없었어요. 어머님이 도장을 안 주시니까. 서희가 처음으로 본색을 드러냈다. 도윤 씨 선택해요. 저를 믿고 함께 새 출발을 할 건지 아니면 어머님 편에 서서 가난하게 살 건지. 도윤이 얼굴을 찌푸리며 서희를 바라봤다. 서희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해? 네, 해야 해요. 안 하면 다 죽어요. 나는 떡매를 다시 바닥에 내려놓았다. 도장은 쉬워. 책임은 어려워. 42년 동안 이 도장으로 떡을 팔고 세금을 내고 너희들을 먹여 살렸어. 그런데 이제 와서 가짜 도장으로 내 인생을 빼앗겠다고? 도윤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착하게 살면 바보 취급당해요. 그래. 그럼 너는 바보가 되기 싫어서 이런 짓 하는 거야? 필요하니까 하는 거죠. 서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어머님,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은 이미 늙었어요. 몇 년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윤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서희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왜 안 돼요? 사실이잖아요. 어차피 몇 년 후면 요양원 가실 건데. 그때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그래, 나는 늙었어. 하지만 바보는 아니야. 나는 천천히 서희 쪽으로 걸어갔다. 사기꾼들은 항상 똑같아. 처음엔 친절하다가 중간엔 동정을 유발하고 마지막엔 협박을 해. 지금 내가 하는 게 바로 세 번째 단계야. 서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요. 후회는 내가 해. 그 순간 서희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저예요. 계획비로 진행하세요. 뭐야, 계획비가? 김정민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구청 담당자와 통화해서 지금이라도 강제 이주 접수할 거예요. 어머님이 혼자 사시기에 위험하다고 신고하면 바로 처리될 거예요. 그 순간 천장에서 작은 불빛이 깜빡였다. 태림이 설치한 피놀 카메라의 녹화 LED였다. 모든 게 기록되고 있었다. 서희가 구청에 전화를 거는 바로 그 순간 방앗간 문이 활짝 열렸다. 태림이 앞장서고 조연석 변호사, 경찰 2명, 구청 감사팀 직원이 함께 들어왔다. 최서희 씨, 김정민 씨,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가 휴대폰을 떨어뜨리며 뒤로 물러섰다. 뭐라고요? 무슨 근거로? 조연석이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근거는 충분합니다. 먼저 연옥방앗간 상표 공동체 신탁증서부터 보시죠. 그가 서류를 펼쳤다. 2014년 등록된 공동체 신탁으로 사정 양도 불가, 질권 설정 불가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희와 김정민의 눈이 커졌다.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성년 후견인이 되어도 이 상표권은 건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조연석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성년 후견인 신청 취소 승인서입니다. 허위 의료진단서로 신청된 것이 확인되어 오늘 오전에 취소되었습니다. 구청 직원이 나섰다. 순양병원과 확인한 결과 박연옥 씨는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가진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하지만 조연석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태림이 바디캠을 꺼냈다. 지난 일주일간 녹화된 영상들입니다. 화면에는 서희와 김정민이 인감을 스캔하고 측정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오늘 녹음된 대화입니다. 스피커에서 서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머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가 어머님의 법정 대리인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은 이미 늙었어요. 몇 년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윤이 고개를 돌렸다. 자신의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표정이었다. 계획비로 진행하세요. 강제 이주 접수할 거예요. 마지막 녹음이 끝나자 경찰이 수갑을 꺼냈다. 최서희 씨,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그리고 협박죄가 추가됩니다. 아니에요. 이건 가족 간의 일이에요.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김정민은 이미 체념한 듯 순순히 수갑을 찼다. 김정민 씨, 본명이 김정민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박상훈입니다. 직업은? 무직입니다. 가짜 변호사였던 것이다. 박상훈 씨는 이미 유사한 사건으로 2차례 전과가 있습니다. 고령자 대상 재산 편취 사기죠. 서희가 박상훈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당신이 다 계획했잖아요. 나는 그냥 따라한 거예요. 최서희 씨, 지금 하시는 말도 모두 녹음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서희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그녀가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시어머님, 정말 저를 이렇게 보내실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서희야, 나는 내 시어머니가 아니야. 뭐라고요? 시어머니라면 며느리를 지켜줘야 하는데 넌 내 며느리가 아니야. 사기꾼이지.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어. 내가 내 아들을 이용하는 것도 우리 가족을 망가뜨리는 것도. 하지만 내 이름까지 가짜로 만들어서 쓰겠다는 건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위조 인감을 집어들었다. 내 이름은 내가 지킨다. 서희가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도윤 씨 후회하실 거예요. 도윤이 고개를 숙이며 울먹였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서희와 박상훈이 끌려나간 후 조연석이 확인해줬다. 모든 증거가 확보됐고 법적 절차도 완료됐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도 사장님을 건드릴 수 없어요. 구청 직원도 말했다. 주소 이전 신청도 취소됐고 성년 후견인 지정도 무효화됐습니다. 그제야 안심이 됐다. 42년간 지켜온 내 터전이 모두 되돌아왔다. 저녁이 되어 모든 절차가 끝났다. 나는 떡매를 들어올리며 대답했다. 어떻게 하긴 떡이나 만들지. 내 이름으로 내 손으로. 한 달이 지났다. 국제시장 골목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새벽 5시마다 떡 찌는 소리와 쌀 씻는 물소리가 익숙한 리듬을 되찾았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점이 있었다. 도윤이 함께 일어나서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엄마, 물 온도 이 정도면 될까? 좀 더 뜨겁게 해. 찹쌀은 뜨거운 물에 씻어야 윤기가 나. 서희와의 이혼을 마친 후 도윤은 배달 일을 그만두고 방앗간을 돕기로 했다. 엄마, 미안해. 그동안 이런 일이 얼마나 힘든 줄 몰랐어. 힘든 게 아니야. 익숙해지면 편해져. 오전 10시쯤 태림이 출근 전에 들렀다. 매일 아침 우리 떡을 사 먹는 단골이 되었다. 사장님, 오늘도 인절미 하나요? 태림아, 고마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뭐리요? 저야말로 좋은 경험했죠. 그녀는 바디캠을 보여주며 물었다. 사장님, 오늘도 바디캠 켜둘까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 됐어. 더 이상 숨어서 증거 모을 일은 없을 거야. 점심 무렵 조연석 변호사가 찾아왔다. 사장님, 좋은 소식입니다. 서희 씨와 박상훈 씨 모두 실형이 확정됐어요. 서희 씨는 1년 6개월, 박상훈 씨는 3년입니다. 생각보다 마음이 무겁지 않았다. 그냥 끝났다는 안도감뿐이었다. 그리고 이건 새로운 등기부등본입니다.
모든 권리가 사장님 명의로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며칠 후 국제시장에 새 간판이 걸렸다. 연옥방앗간 공동체 상표. 예전보다 조금 더 크고 더 밝았다. 간판을 다는 날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간판 예쁘네. 공동체 상표라는 게 뭐야? 우리 시장 상인들이 함께 지키는 브랜드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42년 동안 이 골목을 지켜온 방앗간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았다. 저녁에 도윤이 말했다. 엄마, 나 다시 결혼해도 될까? 왜 안 돼? 내가 좋은 사람 만나면 얼마든지. 하지만 이번엔 엄마가 먼저 만나보셔야 해. 내 눈은 믿을 수 없으니까. 며칠 후 젊은 여자 손님이 찾아왔다. 30대 후반의 차분한 인상이었다. 인절미 있나요? 네, 방금 뽑은 거예요. 여기 유명한 집이라고 들었어요. 도윤 씨와 아는 사이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연옥이에요. 안미영이라고 합니다.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녀의 눈빛이 진실해 보였다. 서희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 같았다. 도윤 씨가 좋은 분이에요. 어머님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급하지 않았다. 도윤과 천천히 알아가고 싶다고 했다. 어머님 마음이 편하셔야 도윤 씨도 편하실 테니까요. 좋은 사람이었다. 그날 저녁 도윤에게 말했다. 미영 씨, 좋은 분이네. 정말요? 응. 이번엔 괜찮을 것 같아. 도윤의 얼굴이 환해졌다. 새벽에 첫 떡을 뽑을 때가 가장 좋았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떡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 그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우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느낌이었다. 나는 떡매 자루를 쓸어내리며 중얼거렸다. 무거워도 내 손으로. 태림이 출근길에 말했다. 사장님, 요즘 정말 밝아 보이세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여요. 맞는 말이었다. 예전에는 늘 뭔가 빼앗길까봐 불안했는데 이제는 그런 불안이 없었다.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 오늘도 김이 오르는 떡 냄새가 골목을 채웠다. 내 손으로 만든 내 이름이 담긴 그 냄새가. 권리는 서리로, 마음은 행동으로 지킨다. 늦어도 괜찮다. 오늘부터가 내 몫이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다.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함께 할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지키시겠어요? 댓글로 당신의 한 수를 알려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